여성의 질은 출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죠. 그래서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질의 점막도 많이 바뀌게 되죠. 이렇게 지렁이가 기어가듯이 이런 횡주름, 이걸 이제 루게라고 하는데, 수많은 루게로 이루어져 있던 질의 점막들이 이 루게가 다 펴져 버리고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되고, 질경을 넣어서 질을 벌렸을 때 질벽이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경우에는 질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이제 분만 2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는 자궁경부가 완전히 열리고 그다음에 아기 머리가 자궁경부를 빠져나서 질 바깥쪽으로 완전히 빠져나오기까지 시간을 분만 2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질을 둘러싸고 있는 관략근인 항문 올림근이라든지 이런 비뇨생식 가로막과 같은 이런 질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손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질의 압력은 이게 항문 거근이라고 하는 이 항문 올림근의 수축력과 질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합 조직, 이런 것들의 탄력성의 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근육의 힘만 좋다고 해서 질의 타이트함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근육의 힘과 질의 결합 조직의 탄력성을 동시에 향상시켜 주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 항문 올림근의 근육의 힘이 약해지게 되면 질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자연분만을 한 사람하고 제왕절개를 한 사람하고 성기능에서는 다정코 제왕절개가 더 우수합니다. 그렇다고 모두 제왕절개 수술을 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이 아기가 질 산도를 통과한 여성하고 통과하지 않은 여성하고 골반의 근육이라든지 질을 둘러싸고 있는 관략근이라든지 이런 것이 손상받는 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뇨 부인과학을 전공하는 여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다음에 아기를 낳는다면 나는 무조건 제왕절개 수술을 하겠다라는 의사 선생님들이 거의 80.4%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골반 바닥 근육을 형성하는 근육은 이제 PC 근육이라고 하는 치골 미골근이 가장 핵심적인 근육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골 미골근, 그 다음에 미골근, 이런 근육들이 이제 직장과 질과 요도를 둘러싸면서 해먹처럼 장기를 떠받치고 있죠. 그래서 질을 둘러싸고 있는 항문 올림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근육인 퓨버 콕시지우스 머슬, 즉 치골 미골근이 분만 과정에서 늘어나게 되고 손상받게 되면 이것이 떠받치는 힘이라든지 또 이 수축력이 약해짐으로써 변실금이나 요실금이나 질의 느슨함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출산을 하고 나면 질이 느슨해질 뿐만 아니라 질의 축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페니스가 들어갈 때,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성의 질이 있는데, 페니스가 들어갈 때 요 아래쪽에 혐우 부분이 타이트하게 좁혀져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 약간 위쪽 방향으로 솟구치면서 질 전벽에 부딪힌 다음에 아래쪽으로 다시 꺾여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쪽 방향으로 약간 솟구쳤다가 꺾이면서 질 전벽에 부딪히면서 꺾인 다음에 약 130도 정도의 각을 이루면서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 솟구치면서 질 전벽을 이렇게 긁고 내려갈 때 이 질 전벽과 만나는 부위에 바로 중요한 성감대인 G스팟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G스팟은 음액과 달리, 음액은 아주 이제 부드러운 자극, 미세한 자극이라든지 섬세한 자극에 의해서도 반응을 잘 일으킨 데 비해서 이 G스팟은 압력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리셉터라고 하는 압력 감지 센서에 의해서 작동하는 성감대이기 때문에 강한 압력이 주어져야 됩니다. 강한 압력으로 눌러줘야 G스팟의 스티뮬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이 늘어나지 않은 여성들은 위로 솟구쳤다가 꺾이면서 피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질 전벽에 강한 압력이 주어지는 데 비해서 질이 늘어난 여성들은 이 질의 축이 일직선이 되어버리죠. 180도. 그래서 피너스가 삽입될 때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질 전벽에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질 전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거의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성감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질성형 수술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출산 이후에 질이 늘어나고 예전에 잘 느껴지던 오르가즘이 잘 느껴지지 않는 여성이 가장 좋은 수술의 후보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 후에 만족도가 90%, 95%에 이른다 이런 보고들이 문헌이나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발표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에서 수술한 환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보면 그렇게까지는 안 높죠. 되게 뭐 절반 정도 이러는데, 그 외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 논문에 있는 이 미국 사람들 또는 이 서양 학자들은 아주 엄격한 기준을 지켜가지고 꼭 수술의 적응증, 꼭 수술해서 좋아질 수 있는 환자들만 골라서 수술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환자들은 대부분 불감증이 있어도 무조건 수술, 성교통이 있어도 수술, 여러 가지 모든 어떤 문제로 있어서 무조건 그냥 수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수술을 할 때 반드시 이 환자분이 왜 수술을 원하는지, 수술을 하려는 이유가 뭔지를 꼭 파악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환자의 병력을 물어보다 보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여성 성기능 장애를 확인할 수 있죠. 원발성 오르가즘 장애 있는 환자들은 수술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오르가즘을 같이 치료를 해줘야 돼요. 수술도 하지만 수술하면서 그 원발성 오르가즘 장애를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되고, 성교통이 있는 환자들은 성교통을 같이 치료하면서 만약 그래도 질이 늘어나 있다면 질성형 수술을 같이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 성기능 장애의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그걸 교정하면서 그와 동시에 질이 늘어나서 그 늘어난 질로 인해서 성생활을 할 때 수행불안이 생기고 일부러 질을 좋으려고 막 신경을 쓴다든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수행불안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행불안이 있는 여성들은 질성형 수술을 통해서 그런 거를 해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질성형 수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술의 과정은 그렇게 아주 꼼꼼하게 질 점막을 박리를 한 다음에 양쪽으로 벌어져 있는 렉토바지널 페이시아라고 하는 직장질 근막을 이렇게 당겨서 모아주고 묶어주고 이렇게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질성형을 한 이후에는 질의 직경도 좁아질 뿐만이 아니라 질의 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130도의 각도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섹스는 두 무릎 사이가 아닌 두 귀 사이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섹스는 두 무릎 사이에 뭐가 있죠? 성기가 있잖아요. 성기로 하는 게 아니라 두 귀 사이는 브레인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뇌가 활성화가 돼야 만족스러운 성만족도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르가즘에 도달할 수 있고 흥분이 일어날 수 있고 충분한 성욕구를 가질 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브레인에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성기 수술을 잘하더라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가 힘들죠. 그리고 브레인의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뇌가 하는 기능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생존의 기능과 생식의 기능이죠. 생존의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차원적인 지능을 이용해서 직업 활동을 한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적으로부터 나의 가정을 보호하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이런 행동들을 말하는 거고, 생식의 기능은 짝을 만나서 짝짓기를 하고 이세를 낳고 키우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말하는데, 생식의 영역은 본능의 영역을 담당하는 변형계, 즉 림빅 시스템이라는 데서 이 기능을 주로 담당하죠. 그 영역에서 성욕과 수면욕, 식욕과 같은 이제 기초적인 어떤 본능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뇌피질, 그 중에서 특히 이마 바로 뒤쪽에 있는 전두엽이라는 곳이 이 고차원적인 지능을 이용해서 판단을 내리고 예측을 하고 그리고 이 행동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변형계에서 올라오는 본능의 감정, 즉 성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상황에서, 이 장소에서 발산할 것인지 아니면 억제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성행동과 일상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뇌 속에서는 끊임없이 전두엽과 변형계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힘의 강약에 의해서 성반응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는 전두엽의 힘이 강해져서 변형계의 힘을 억눌러야 되고, 반대로 성행동을 할 때는 이 전두엽의 힘은 약해지고 변형계의 힘이 강해져야 되죠.
그런데 성행동을 할 때도 이 전두엽의 힘이 약해지지 않고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이 바로 여성 성기능 장애가 생기는 것이죠. 성욕구 장애, 흥분 장애, 오르가즘 장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왜 전두엽의 힘이 약해지지 않을까요? 그건 성에 대한 본인이 갖고 있는 뭔가의 근원적인 불안감이라든지 과잉 경계심이라든지 공포감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성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기억들, 이런 것들이 섹스를 할 때 릴렉스 되지 못하고 항상 전두엽이 깨어 있으면서 과잉 경계 상태에서 의식이 또렷하게 깨어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정의한 오르가즘의 정의를 상기해 보면 다양하고 일시적인 강렬한 쾌감의 절정감으로써 의식의 변질을 수반하고 라고 이렇게 의식의 변질을 수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Alteration of Consciousness, 즉 의식의 변질을 수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몸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조절되지 않을 정도로까지 성감에 몰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섹스를 하면서도 다음날 시장에 가서 장 볼 일을 생각한다든지 다른 일을 생각한다든지 이러면 흥분도 일어날 수도 없고 오르가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오르가즘 장애나 여성 성기능 장애가 있는 여성들은 성행동 중에 의식이 말짱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러한 성기능 장애가 있을 때는 수술이 능사가 아니죠. 반드시 수술 외에도 이러한 성기능 장애를 치료를 해줘야 우리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수술의 외음부 성형술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측면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장 우선적인 원칙이 환자의 성기능에 해가 되지 않는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도움은 안 되더라도 해는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음액포 피를 잘라내는 수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G스팟에 여러 가지 뭐 보형물이나 필러나 이런 것들 넣는 수술들은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은 아니지만 여성 성기능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술들도 있습니다. 요실금 수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추절제술 같은 이런 수술들은 성기능을 약간은 떨어뜨릴 수 있는 수술이라는 것은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항상 이 수술을 할 때 환자가 가지고 있는 여성 성기능 장애들, 욕구장애라든지 흥분장애라든지 오르가즘장애라든지 아니면 성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이런 게 동반되어 있을 때는 그거를 같이 치료하기 때문에 수술의 결과가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환자가 성행동을 싫어하게 되는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교정을 해주는데 좋아지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했고 이상 닥터왕 성의학 연구소의 닥터왕이었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